동식의 아버지 동희는 95년 5월 8일 12시 30분경 노부부 살인사건 수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형사 진호와 함께 피살된다. 죽기 전 약간의 의식이 살아날 때마다 범인의 몽타주를 최선을 다해 설명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20년 뒤 아들 동식이 근무하는 강력 3팀에 발신인이 없는 택배가 도착하는데 조심스레 열어본 동료 형사 도화는 택배의 내용물이 20년 전 동식의 아버지 동인이 수사하던 노부부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관한다. 가족의 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수사 방침 때문에 동식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시 수사는 진행된다. 2015년 5월 9일 금요일 23시 50분 동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언론과 대중의 시선으로 이번에 맡았던 사건을 복귀하기 위해서였다. 동식은 룰을 지키면서 용의자를 놓치기보다는 설령 룰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범인을 잡는 게 낫다는 주의였다. 그래서 그는 팀원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받는 동시에 상사들에게는 관리가 필요한 유주의 인물이었다. 영장 기다리지 말고 바로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동식이 범인을 간발의 차로 놓친 부분을 보고 나서 말했다. 사후 징계를 받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라면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금 더 대차게 할 걸. 동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문에서도 도어록 소리가 나면서 정화가 들어왔다. 텔레비전 보면서 뭘 그렇게 혼잣말을 하니? 정화가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다. 동식이 시계를 확인하자 시계바늘은 어느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 철야 예배 끝나셨으면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동식이 볼륨을 낮추면서 말했다. 너도 쉴 수 있을 때 쉬어야지. 집에 일찍 오는 것도 오랜만이잖니. 정화가 실내화로 갈아 신고 나서 소파로 걸어왔다. 다음에는 전화하세요. 픽업하면서 겸사겸사 바람 쐬면 좋잖아요. 동식이 정화의 외투와 짐을 들어주었다. 그래, 다음에는 연락하마. 정화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뭐 타고 오셨어요? 셔틀버스? 아니면 지하철? 동식이 정화의 짐을 큰 방에 가져다 두고 나서 물었다. 셔틀버스 타려고 했는데 성집사님이 자기 차로 가자고 하더라고. 괜찮다고 여러 차례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나를 태우기에 못 이긴 척 신세 좀 졌구나. 정화가 성집사와의 혈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너무 사용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동식이 정화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일에 커피 한 잔 대접하기로 했다. 은혜는 잊지 말고 갚아야 하잖니. 맞아요. 그건 그렇고 오늘 일은 어떻게 됐니? 정화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일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검사에게 필요한 자료만 갖다 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간 김에 재판을 보고 왔어요. 동식이 재판을 회상하면서 말했다. 다행이구나.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더니? 정화가 흥미로운 투로 되물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요. 한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부디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도가내든지라 고분고분 했나 보구나. 그래 네가 보기엔 피의자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니? 정화가 골똘히 생각한 뒤에 되물었다. 아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죄였다면 일말의 양심을 믿을 수 있었겠지만 가명이 목적인 게 빤하니까요. 눈물은 쥐어짜면 어떻게든 나오잖아요. 동식이 피의자를 체포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피의자는 법원에 와서는 다르게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순간에도 한없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니. 정화가 출출했던지 다가를 가지러 부엌에 갔다. 동식은 정화가 다가를 챙겨서 들어오는 동안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강력범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취조실에서 혹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한때는 그들의 눈물에 동요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엔 후회할 줄 모르는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우는 건 피해자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게 아쉬움 때문일 거예요. 동식이 오랜 고민 끝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라는 건 없지 않니? 하기야 너는 범인을 붙잡는 형사라서 냉소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정화가 다가를 가지고 오면서 말했다. 그럼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세요? 동식이 되물었다. 나는 인간의 선함을 믿는단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갱생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담의 색에서 신을 만난 바울처럼 그들에게도 큰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니? 정화가 동식에게 다가를 권했다. 저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제 아무리 신앙의 힘으로 교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죽은 아이들의 삶보다 더욱더 의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동식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한평생 정죄할 수도 없지 않니. 그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스테반의 희생으로써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그저 무의미한 죽음이 없길 바랄 뿐이란다. 정화가 텔레비전 옆에 놓인 액자를 흘끗 바라봤다. 사진 속에 있는 동인이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렇죠.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생떼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동식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무슨 말이니? 네가 누구한테 생떼를 썼다고. 정화가 되돌아보면서 되물었다. 정화가 기억하는 동식은 분에 겨워 울더라도 때를 쓰는 법이 없는 아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갔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저도 한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동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 진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단다. 정화가 웃었다. 그렇죠. 그건 그렇고 오늘 예배는 어떠셨어요? 철야 예배라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겠네요. 동식이 과자를 한 입 베어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오늘 예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혜로웠단다. 목사님께서 헌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더구나. 아벨과 카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를 들면서 설교하시는 게 어찌나 좋던지. 정화의 표정에서 화색이 돌았다. 그래, 시간도 늦었고 최대한 축약해서 말하마. 그들의 이야기는 너도 익히 들어서 잘 알지 않니? 카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샘한 것 말이야.
정화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니까 대충 알고 있죠. 동식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성을 내고 실망할 때가 많지 않니? 주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정화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그렇죠. 동식이 과자를 마저 베어 먹었다. 그는 빤한 내용인 것을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화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집중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틀릴 때가 많고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을 때가 있잖니. 정화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을 드려도 틀릴 때가 많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은 카인과 마르다가 딱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두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요. 동식이 골똘히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주님한테는 최선의 것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 늘 최고만 드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그분의 생각을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야. 정화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떠올리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대요? 동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가 기도로 응답하셨을 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더구나. 정화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동식이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했다. 줄여서 말하자니 너무 짧고 단순하구나. 정화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동식이 웃었다. 너는 영리하니까 핵심을 잘 파악하리라 생각한다.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셨던 비유나 에피소드가 가장 좋았는데 나중에 메모한 것을 찍어서 보내주마. 정화가 아쉬운 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신의 생각을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게 참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한평생 교회에 다녀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식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지. 교회에 다닌 시간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야. 내가 유초동부의 애들보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을 더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정화가 주말마다 섬기고 있는 유초동부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리지만 영특했고 신앙심이 매우 깊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신을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이런 말하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 잘 아는데 저는 신이 참 짓궂다고 생각해요. 동식이 웃으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 정화가 진지하게 되물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은 자신의 생각을 부족한 자녀들이 정확히 알길 바라죠. 동식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롯이 알길 바라는 부모도 있을 거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되길 바라셔서 그런 것이잖니. 정화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잘 되길 바라는 이의 행동이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언제나 제가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생각을 오롯이 알기를 원하세요? 동식이 웃으면서 물었다. 그의 눈이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없이 반짝거렸다. 나는 주님처럼 투명하지 못하잖니. 마음속에 그릇된 감정이 가득해서 너에게 대가를 바랄 때가 많단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모르길 바라. 정화가 동식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진심을 에둘러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동식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참으로 고맙구나. 믿음으로 성장해서 너를 더욱더 아끼도록 하마.
정화가 동식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동식이 부끄러운 듯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건 그렇고 내일부턴 어떤 사건을 담당하니? 정화가 되물었다.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요. 앞서 맡았던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무래도 서촌 사건을 맡을 것 같기도 한데. 동식이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하품을 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잘 하리라 믿는다.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라. 정화가 동식의 하품을 보고 나서 말했다. 네, 어머니는요? 동식이 되물었다. 나는 말씀 묵상 좀 하다가 자야겠다. 정화가 다가를 챙겨서 일어났다. 그냥 두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동식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화를 제지했다. 얼마 안 되니까 내가 하마. 구태여 돕겠다면 너는 거실 좀 정리하렴. 정화가 동식의 손을 뿌리치고 나서 부엌으로 사뿐사뿐 걸어갔다. 성대하게 먹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 동식이 돌돌이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과자 부스러기를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물티슈로 탁자를 말끔하게 닦아냈다. 푹 자거라. 정화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네, 어머니도요. 동식이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정화에게 안부 인사를 건넸다. 동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침대에 누웠다.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졸음이 마구 쏟아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생각과 업무를 했던 탓이었다. 그에 반해 정화는 찬송을 작게 틀어놓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침대에 가까스로 누웠다. 그다지 졸리지는 않았지만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았다.